퇴행성 척추증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이게 조금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 많은 질환인데 요새는 또 젊은 분들에게서도 많이 좀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우울해지면 이렇게 앉아있다가 일어나려고 그러면 바로 일어날 때부터 아이고 이렇게 뻑적지근한 통증 때문에 이런 신음소리를 내시는 경우가 많은 질환인데, 오래 누워있다가 혹은 자고 일어날 때 뻑적지근한 통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혹은 할머니 분들 같은 경우에 오래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가 일어날 때 또 아이고 하고 밤에도 통증을 좀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많이 이렇게 일을 한 경우에, 허리를 많이 움직이고 일을 한 경우에. 퇴행성 척추증의 병리는 이렇게 제일 먼저 디스크가 줄어들면서 척추체들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이 척추들 사이에 많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꼭 그 살에 굳은 살 베기는 것처럼 뼈에도 굳은 살이 베겨요. 그래서 척추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굳은 살이 생기게 되고, 골극이라고 하는 뾰족한 척추 모양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후관절에도 이렇게 울퉁불퉁한 모양이 생기게 되고요. 뒤쪽에서 신경근이 눌리는 증상이 병행되기도 합니다. 퇴행성 척추증에는 4단계가 변화가 있어요. 이 섬유륜이 디스크가 위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섬유륜이 둘러싸고 있고 가운데가 수액으로 차 있는데, 처음에는 1단계에는 이 바깥쪽 섬유륜에만 먼저 증상이 생깁니다. 조금 탄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해서 두께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2단계로 가면은 안쪽에 있는 수액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줄어들고 척추체들 사이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3단계부터는 이제 골극이 생기기 시작해요.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4단계로 가면은 수액이 거의 없어지고 척추체들 사이가 딱 들러붙게 되죠. 그리고 골극도 더욱더 뚜렷하게 되고요.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엑스레이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퇴행성 척추증은 이렇게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골극이 이렇게 생겨 있고, 척추체들 간격이 위쪽은 비교적 유지가 되는데 아래쪽으로 갈수록 점점 좁아져 있죠. 그리고 모서리에는 이렇게 음영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얗게. 그리고 MRI에도 보시면은 위쪽에는 비교적 네모 반듯한 모양인데 아래쪽에 갈수록 점점 척추체도 이렇게 좁아져 있고 척추체들 사이 간격도 좁아져 있고 울퉁불퉁하게 변해 있죠. 그리고 뒤쪽에도 보시면은 척추 신경이 눌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척추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하는 그런 증상들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요. 이렇게 다른 동작은 다 괜찮은데 일부분만 좀 떨어져 있다 하면은 퇴행성 척추증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도 동작이 좀 줄어들어 있는데, 그러면 정상 범위를 먼저 알아야겠죠. 뒤로 넘길 때 30도, 앞으로 숙일 때 75도에서 90도 정도 이상, 그리고 옆으로 돌릴 때도 30도, 그리고 척추를 할 때는 30도에서 35도 정도 이상일 때 정상 범위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퇴행성 척추증이 있으면 다들 좀 떨어져 있어요, 각도가. 그리고 퇴행성 척추증에 동반되는 증상들은 디스크나 협착증이 주로 있게 되는데, 이렇게 척추체들 사이 간격이 좁아지면서 추간공이 줄어들고 신경근이 눌리기 쉽게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서도 황색인대가 척추관을 좁게 만들어서 협착증을 일으키기 쉽게 됩니다. 퇴행성 척추증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척추가 낡은 것처럼, 건물이 낡은 것처럼 척추들이 이렇게 낡아가게 되는데, 건물처럼 쫙 밀고 새로 지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척추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잘 유지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주면은 그래도 비교적 긴 시간 제 기능을 유지하면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의원에서는, 특히 어깨동무에서는 진료를 하고 있느냐? 공독과 강골환이 제일 치료 처방이 돼요. 공독으로 이렇게 국소적인 치료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혈액을 5배에서 10배 정도 모아요, 국소 부위에. 그래서 공사를 한 인부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빨리빨리 치료 과정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오고, 그러면은 인부들이 모이는데 공사 재료도 많아야 되겠죠. 공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강골환으로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척추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주고, 척추뿐이 아니라 다른 관절들도 더 부드러워지실 수 있어요. 한 2-3개월 정도 장복하시면은 많이 부드러워진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퇴행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딱딱해진다는 것이고, 딱딱해진다는 것은 결국 혈액순환이 저하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혈류가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깨동무에서 대표하는 어혈침으로 전체적인 혈액순환을 높여드리면은 관절과 척추에도 혈액이 보다 원활하게 공급되게 되겠죠.
우리가 살이 찐다고 해서 척추도 같이 자라지는 않아요. 애석하게도. 그래서 살이 찌게 되면은 각 척추마다 가해지는 압력이 좀 더 많게 됩니다. 관절에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 체중 부하를 많이 받게 되는 관절이 발목, 무릎 그리고 고관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통증이 있고 또 허리도 아프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데 좀 뚱뚱하시다, 체격이 좀 살이 좀 찌셨다 하면은 치료적인 다이어트를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들이 많이 틀어져 있으면 그 부분에 마찰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신경근이 더 빨리 눌리기도 해요. 그래서 틀어진 척추들을 바로 잡아주고 척추사의 간격을 최대한 벌려주는 교정을 또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근이 눌려있는 압박 증상이 있을 때는 주겸약침을 같이 시술하기도 하고요. 염증이 많이 생겼다 또 회복됐다 생겼다 회복됐다 하는 만성적인 과정이 생기게 되면은 조직들이 유착이 생기고 흉터 조직들이 남게 돼요. 그런 것들을 도침으로 끊어주고 혈류순환을 올려주면 그 부분이 좀 더 부드럽게 되고 유착된 부분이 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개인에 맞춰서 어떤 사상체질이라든지 오장육부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근골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한약을 또 맞춤으로 처방해드리면 더욱더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시고 관절도 척추도 좋아지시게 됩니다. 우리가 퇴행화를 가속화시키지 않으려면은 척추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척추에 부담이 덜한 자세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서 있는 게 좋을까요? 앉아 있는 게 좋을까요? 서 있는 맞아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서 있는 자세보다는 앉아 있는 자세가 척추에 부담이 더 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앉아 있는 것보다는 서 있으시는 편이 좋고, 그것보다는 누워 있을 때 척추에 부담이 덜 하기는 한데 아주 계속 누워 있기만 하기보다는 조금 걷기 운동도 해주시고 움직이시는 편이 퇴행성 척추증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코어 운동이라고 해서 체간에 척추를 받칠 수 있는 근육들을 단단하게 강화시켜 주시면 또 도움이 되시는데,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이렇게 뒤를 만져보면 조금 뜨게 되겠죠. 뒤쪽 공간이 뜨게 되는데 그것을 최대한 없애면서 뒤쪽으로 꾹 눌러주는 운동을 하시면은 장요근과 복직근이 조금 더 단련되게 됩니다. 이렇게 뒤로 내 척추를 바닥에 최대한 누르듯이 이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브릿지 자세라고 하는 자세인데 이렇게 바로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위로 최대한 치켜듭니다. 근데 이때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일직선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플랭크 동작을 할 때도 어깨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을 쭉 유지하게 되면은 기립근과 복직근과 전체적으로 코어에 힘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자세들을 가능하면 아침저녁으로 해주시면은 탄탄한 몸매도 유지하면서 척추를 좀 더 튼튼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